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안녕하세요. 면접 스킬과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맡은 홍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좋은 인연이 더 멋진 미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좋은 만남과 인연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 날짜가 잡혔다. 바로 며칠 후에 면접을 봐야 된다. 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 고민이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죠. 에이, 외모가 다는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도 외모에 대한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상은 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각적인 요소는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 과정을 모두 듣고 난 이후에는 이미지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내가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드시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오늘의 학습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미지 메이킹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또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겠죠.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볼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사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계절 내내 사과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사과를 어느 장소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좀 생각하는 가격대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이 사과는 어느 정도 가격일 것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트럭에서 사과를 구매할 겁니다. 검은 봉지에 사과를 담아주시는데요. 한 10개 정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과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가격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장소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마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마트에서 마찬가지로 10개의 사과를 구매하는데 이번에는 검은 봉지가 아니라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과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 적당할까요? 생각해 보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도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백화점으로 장소를 옮겼고요. 마찬가지로 사과는 10개예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트에서 판매했던 사과와는 조금 다르게 마분지도 들어가 있고 습기를 잡아주는 제습제도 들어가 있고 좀 포장이 보자기도 쌓여져 있고 고급스러운 포장입니다. 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이 사과는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세 곳에서 판매하는 사과의 가격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가격이 모두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같은 사과이지만 물론 크기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맛도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같은 사과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떤 포장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가격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과라도 검은 봉지에 담아서 판매하는 사과와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아내는 사과는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동일한 나 자신이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또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안타까운 건요, 나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는 나를 나의 실력 이상으로 보이도록 꾸미는 그런 가장 또는 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나답게 나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미지 메이킹이 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면접에 있어서도 이 이미지 메이킹은 중요합니다. 솔직히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이
이제 구직자들의 외모나 이 보여지는 거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정말 이분의 실력을 봐라라는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이성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이라고 하죠. 이 감각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냉정하게 실력만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4분 30초라는 시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4분 30초.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채용 담당자가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이 구직자분을 채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이 면접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4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분은 마음에 들었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또는 우리와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4분 30초의 결정이 나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는 시간은 10분 이상, 20분 이렇게 오랜 시간 면접을 보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럼 이 면접 담당자들 뭐 하시나요?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4분 30초 정도의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머지 그 시간 동안은 나의 생각이 맞을 거야.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4분 30초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전략적으로 나의 어떠한 모습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4분 30초 동안 솔직히 모든 걸 다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 이 민사 담당자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감각적인 정보죠. 감각적인 정보다라고 한다면은 시각적인 것 또는 청각, 귀에 들리는 것, 말의 내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각적인 거는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더라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감각들이 결정을 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각적인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55%이고요. 그리고 청각적인 감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우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4분 30초 동안 이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데 5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각적인 정보가 정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많은 분들이 이미지 메이킹 하면은 이 시각적인 정보 하면은 옷차림, 헤어스타일, 구두 이런 것만 더 먼저 떠올리세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55%의 시각적 정보 중에서 35%는요, 그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우리 흔히 말하는 옷차림,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좌우할 수 있죠. 시각적인 정보를 공략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시각적인 정보를 공략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적인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적인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인 정보는 말씀드렸다시피 헤어스타일, 옷차림 이런 거 해당이 되겠고요. 태도적인 정보가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도적인 정보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몸짓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인 정보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 옷차림에 대한 구직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 구직자분들,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왔을 때 가장 호감이 높았나요? 라는 설문이었거든요.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단정하고 무난하다 라는 응답을 한 인사 담당자가 56.7%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14.8%, 또 회사의 이미지와 부합한 경우가 14.6%이고요. 개성 있는 지원자의 모습들, 뭐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11.3% 내외로 그렇게 많은 응답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는 단정하고 무난한 복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단정하고 무난한 복장 어렵나요? 단정하고 무난한 옷의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요? 무난하게 입어야지 하면은 대부분 검은색 또는 블루 계열 이런 거 선택하시죠. 무난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뭐 레드 컬러를 선택하시거나 뭐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튀는 붉은색 계열 또는 뭐 오렌지 계열 이런 거는 뭐 개성이나 특징을 조금 더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난한 이런 옷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또 눈여겨볼 부분은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에서는 그 정장을 입고 가면은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런 추구하는 방향이 정형화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우리는 선호한다라는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옷차림 자체를 굉장히 뭐 편안하고 프리하게 입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 그런 회사의 업무 특성이나 회사의 추구하는 방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정장을 입고 가는 분들은 바로 더 이상의 면접 없이 탈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분석도 전혀 하고 오지 않은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탈락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업무 특성상 정말 외부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는 이런 업종이다. 그래서 완벽한 정장은 아니더라도 좀 약간 정장 느낌의 세미 정장 정도는 입어야 되는 뭐 이런 회사인데 좀 그냥 무난하긴 하지만 캐주얼 차림으로 입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업무 특성에는 조금 맞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업무가 또 구글처럼 굉장히 프리하고 뭐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뭐 이런 IT 계열 회사인데 나는 정장을 입고 갔다. 라고 한다면 뭐 단정하고 무난하긴 하지만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장이겠죠. 이 복장 하나만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을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이고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왔는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뭐 구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요. 첫 번째는 단정하고 무난한 이런 복장이겠지만 두 번째 회사의 업무 특성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태도적인 정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브 토크라고 해서 바디랭귀지, 몸짓 언어로도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토크, 말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언어적, 지성적인 이런 하이토크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은 무브토크, 이 비언어적인 이런 몸으로 하는 반응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 비언어적인 바디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반응 중에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반응. 먼저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과 좀 더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시선을 정확하게 마주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뭔가 이야기를 피하고 싶거나 좀 자신이 없거나 하면은 이야기하는 도중에 시선이 계속 아래로 땅을 보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시선이 뭐 왼쪽,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죠. 이런 간단한 시선 처리만으로도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지금 메시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감을 주는 시선 처리는요,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한국 정서에 눈을 빤히 바라보면 또 이제 공격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눈보다는 조금 아래쪽, 인중이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니까 마스크 정도를 바라보고 있으시면 상대방과 시선 처리가 좀 어색하지 않게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선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이제 간단한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이냐면 우리 누군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요, 뒤로 상체를 이렇게 밀게 되죠.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거나 또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기울이고 그렇게 약간 끄덕이면서 경청하고 있는 이런 태도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요, 일단 호감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찬, 확신에 찬 이런 미소라고 하죠. 밝은 표정까지 더해진다면 누가 봐도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정과 몸짓 언어 그리고 시선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품격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달이 되니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언어적인 태도, 뭐 시선을 마주한다, 라는 이야기 조금 드려봤는데요. 이 시선 처리에 대한 팁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보통 면접을 보게 되면은 그 한 분의 그 인사 담당자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두 분 또는 세 분 정도 함께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시선 처리를 골고루 해주셨을 때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딱 봐도 이분이 사장님 같아. 이분이 뭔가 채용 담당자인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 명만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봤다. 라고 했을 경우에 나와 시선이 마주하지 않는 다른 분들은 여러분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선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신 면접관 분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여러 명에게 시선을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도리도리식으로 고개까지 돌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비호감이고요. 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너무 자주 옮기거나 시선을 너무 빠르게 옮기는 건 좋지 않아요. 면접을 보실 때는 나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과 먼저 이야기를 한 문장 하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선을 이렇게 옮겨가면은 어색하지 않게 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직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손을 뭐 가만히 잡고 계시거나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놓고 면접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태도가
단정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긴장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게 되면은 차라리 손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하시면 목소리 자체가 떨리거나 긴장되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손을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리는 떨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상대방에게 좀 더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은 기울이고 끄덕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바디랭귀지를 기억해 주신다면은 뭐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장소에 가신다 하더라도 호감도 높은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빛을 봅니다. 네. 이 눈빛 안에 자신감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이 눈빛 안에 초조함이 보여지기도 하면서, 또 이 눈빛 안에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미지 메이킹을 준비하려면 새 옷을 사 입어야 된다. 외모가 내가 좀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아름다움과 여러분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외모는요. 이 시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여러분의 눈빛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자신감은 눈빛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고스란히 메시지가 전해져서 상대방이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바디랭귀지, 눈빛, 많은 것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빛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업에서 면접을 보시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해군도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